예, 시작됐습니다. 소셜 라이브. 지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죠. 예. 오대영 기자와 안나경 앵커가 오늘 끝까지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잠시 좀 궁금해졌는데 저기 소셜 라이브 팀 있나요? 왜 다들 나가지? 아, 칠판을 가지러 가요? 여기 오늘 칠판이 필요한가 보죠? 아, 그래요? 뭐 예. 설명이 좀 복잡해서요. 예, 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 댓글은 요즘 답변을 해드리고 있나요? 잘? 예. 오늘도 이제 끝나고 나서 답변을 오대영 기자가 하나요? 저와 안나경 앵커와 함께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거 누가 이렇게 잘 받아서 정리를 하고 계신 거죠? 유한울 기자가. 예. 맨날 감기 걸려가지고 저렇게 마스크를 하고 다니는데. 예. 오늘 팩트체크 팀이 그러니까 이게 몇 번에 한 달에 한 번이나요? 네, 월간 네, 팩트체크.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합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얘기를 하나요? 오늘은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었잖아요.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2018년에 뭐 최대 최악의 가짜 가짜 뉴스. 뉴스에 예.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할 거고,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저희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남겨주신 의견들을 저희가 많이 전달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예. 그때 몇 개가 전부 이렇게 선정이 됐었던 건가요? 저희가 15개 예시와 그다음에 기타 다른 의견들까지 취합을 해서 예. 총 10개를 선정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1위로 뽑혔던 것이 북한의 쌀을 지원해서 쌀값이 아, 폭등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건데. 예. 그죠? 북한의 쌀을 지원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죠? 구조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 예. 한다고 해서 뭐 얼마나 했길래 여기 쌀값이 올라갈까를 생각해 보면 과거에 왜 저 쌀 지원한 적이 있었죠. 네, 2010년에 마지막으로 했었고요. 예. 5,000톤 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북쪽에서 쌀이 내려왔던 적도 있지 않았던가요? 그건 제가 정확하게 제가 제가 못했습니다. 저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그건 좀 찾아보면 될 것 같고 지원 명목으로. 네. 예. 그 누가 한번 검색해 줄래요? 내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우리 수해당했을 때 아마 그쪽에서 내려왔던 뭐 이게 얘기의 주는 아니니까 아무튼 그건 검색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쪽에서 쌀이 그렇게 정기적으로 지원이 될 때도 쌀값이 올라가진 않았었잖아요. 네. 예. 근데 지금은 할 수도 없는 처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값이 올라간다라고 가짜 뉴스가 퍼지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없었겠죠, 설마. 많은 분들이 믿으셨고요. 그래요? 저희가 네. 8월 달에 그 방송을 했는데 9월에 추석 연휴 때 굉장히 또 많이 퍼졌답니다. 예. 그래서 고향 가서 어르신들이 북한에 줘서 쌀값이 많이 올랐다며라는 예. 말씀도 하시고, 심지어 저희가 이번에 취재하면서 농민분들 취재했는데 농민분들 중에서도 우리가 쌀을 지원해줘서 우리가 파는 쌀값이 올랐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가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데도 뭐 그게 워낙 막 진짜처럼 이렇게 뉴스 형식까지 갖춰서 나오기 때문에 예. 아마 그래서 거기에 이제 깜빡 속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다른 거는 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겠죠, 그죠? 네. 예. 그래서 오늘은 그 10개를 가지고 얘기하나요? 아니면 또 다른 내용이 있나요? 주로 그 가짜 뉴스와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뭐 저희 팩트체크 팀에 제안을 해주신 내용도 있고, 예. 그리고 가짜 뉴스와 관련된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남겨주신 것도 있고, 팩트체크를 응원하는 글도 있어서 예. 여러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는 것에 비판글도 오늘은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제안해 주신 건 어떤 건가요? 예를 들면. 제안해주신 건 예를 들면 팩트체크의 인원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좀 충원해 그걸 주면 어떻게 아시지? 바깥에 그 여러분들이 혹시 뭐 그 소셜 라이브가 네.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때 막 그 얘기했죠? 우리 사람 모자라다고. 그래요? 네. 예. 업무가 근데 그게 제안이에요? 이용자분들? 응원 겸 제안입니다. 예. 팩트체크 팀. 그래요? 네. 그래서 얼마나 모자란데요? 뭐 그런 것까지는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요. 예.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것 같다. 예.
그에 비해서 팀원은 너무 적은 것 같다. 예.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예, 그건 뭐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일단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뭐 비판도 있다고 하는데 뭐 비판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어떤 내용이 있었던가요? 이 발전적 이거 비판이라기보다 이것도 발전적인 제언인데 예, 뉴스룸 시간에 팩트 체크를 하고 예, 그 이외 시간에 가짜 뉴스나 언론의 오보를 좀 가려줄 수 있는 그런 미디어 비평 형식의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예, JTBC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예. 있었습니다. 그건 뭐 좀 고민 중인 내용이긴 하죠. 우리나라에서 그 방송에서 미디어를 비평하는 프로그램이 2000년대 초반에 처음으로 생겼어요. 네, MBC에서 봤습니다. 봤어요? 네. 그 벌써 한 18년, 19년 된 얘기인데 어렸을 때일 텐데 자켓 안 입으시고 셔츠 입고 나오셨던데요. 아마 그거 다시 보기로 봤군요. 예, 맞아요. 그때가 아무튼 미디어 비평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냥 처음으로 만들어서 뭐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화제도 되고 뭐 그랬었습니다. 시청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는데 아무튼 지금 오랜만에 기억이 나는군요. 타 언론사에서 그러니까 비평 대상이 되는 언론사에서 문제 제기가 좀 있었나요? 문제 제기 있었죠. 예, 있어서 뭐 명예훼손도 재판도 있었고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기억하기에 저의 오프닝이 뭐였냐면 한 구절만 뭐 제가 썼던 거니까 기억은 하죠. 한 구절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미디어 비평은 뭐라고 그랬더라? 그 정권의 도구도 될 수 없고 우리의 무기도 될 수 없다. MBC에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뭘 가장 강력하게 주창했냐면 자기 비판도 해야 된다. 네. 예. 그래서 남을 비판도 하지만 자기 비판도 포함해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고 또 많은 제작진들도 동의했고 그렇게 해서 참 어렵게 미디어 비평이라는 프로그램이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요즘처럼 무슨 뭐 가짜 뉴스 뭐 이런 것이 이제 범람하던 시기는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디어에 대해서 할 얘기들은 많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신문이 방송을 비판한 적은 많이 비평 코너도 많이 있으니까 근데 방송이 신문 포함해서 다른 매체를 비평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제 기억에. 저는 그거 하다가 좀 이따 100분 토론으로 옮겨갔고 네. 다른 분이 좀 이어받아서 하셨는데 그 이후에 아주 그렇게 오래가진 않았던 기억이 나는군요. 그래서 지금 뭐 KBS도 저널리즘 제인가요? 그걸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저희 JTBC도 지난번에 다뤘었습니다만 물론 이제 많이 좋게 다뤄줘서 감사한 생각은 있으나 JTBC도 연구 좀 많이 해봐야 되겠죠. 예. 아까 말씀하신 그 MBC 시절의 오프닝이 지금도 유효. 그건 뭐 당연하죠. 예, 예, 그건 뭐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또 존립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니까. 예. KBS도 그렇게 잘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미디어 비평 얘기가 나와가지고 예, 잘 해주길 바랍니다 오늘도.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어디 사무실로 가거나 그러진 않죠. 여기서 여기서는. 끝냅니다. 아 그래요? 예. 아까 제가 얘기한 거 혹시 검색했나요? 1984년 9월에 북한에서 수해 물품 지원이 문제됐어요. 예, 84년. 1984년 9월에 와, 몇 년 전이야. 35년 전이네요. 예? 그때 수해 물품 지원으로 북한에서 쌀이 왔었다는 얘기죠. 예. 제 기억력이 아직 그렇게 녹슬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잘 부탁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오늘 그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하죠. 네. 저희가 그 네. 가짜 뉴스 10대 가짜 뉴스를 뽑았는데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들께서 JTBC 뉴스룸의 팩트 체크 코너에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뭔지 네. 또 기타로 이게 최악의 가짜 뉴스다 예시 없지만 이걸 한번 뽑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견들을 저희가 상당량에 걸쳐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예. 여기 빼곡히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시간이 허락되는 한 하나씩 좀 짚어 볼까요? 예. 먼저 뭐부터 볼까요? 가짜뉴스 자체 설문 관련해서 네. 의견이 들어온 것부터 좀 볼까요? 네. 제가 보니까 가장 많았던 의견은 이게 가짜뉴스인지 아닌지를 밝혀주세요라는 걸 넘어서 이제는 너무 많아서 고르기가 어렵다는 의견과 함께 그리고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내고 퍼뜨린 건지를 밝혀달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더라고요. 예. 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그 가짜뉴스 10대 가짜뉴스 설명한 것 중에도 있는데 그 외에도 저희가 최근에는 가짜뉴스 다루면서 최대한 진원지가 어디냐, 네. 어디서 시작이 됐고 누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냐까지도 취재해서 보도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쯤인가요? 그러니까 그 성남이 아니죠. 경기도 용인시에 네. 북한 네. 헬기가 네. 남하했다. 네. 라는 가짜 뉴스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뽑아주셔서 이게 6위. 6인가요? 네. 6위로 나타났는데 그때 그걸 처음 이야기한 유튜브 방송의 당사자하고 통화를 해서 네. 이거 무슨 근거냐 네. 했더니 근거를 정확히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날 방송에서 이거를 바로 잡았는데 어떻다 이렇게 설명이 됐지만 그 이후에 가짜 뉴스로 이어진 네. 그런 것도 보도를 해드렸고. 그리고 가짜뉴스를 이제 이게 가짜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가 아니라 이게 왜 가짜인데 어디에서부터 흘러 들어와서 어떻게 발전이 됐고 맞아요. 실제 우리 사회에 어떤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가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최대한 보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단계까지 이제 보도가 돼야 시청자들께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이렇게 많구나 네. 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덧붙여서 그러면 이 가짜 뉴스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도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취재를 하고 있는데 네.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막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오늘 보도를 해드렸던 내용에도 있었는데 네. 유튜브 채널이 점점 다양해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면서 가짜뉴스의 그 통로라고 할까요? 통로가 점점 많아지고 네, 많은 분들이 좀 악용하는 경우도 많아서 막기는 좀 쉽지 않지. 그리고 저는 이번에 그 10대 뉴스 뽑으면서 한번 느껴본 게 유튜브를 많이 사용하는 것도 하나인데 유튜브와 기성 언론이 왔다 갔다 혹은 거기에 정치권까지 가세해서 그런 루머를 더 키우는데 네. 아주 큰 기여를 하고 있더라. 네. 그래서 이 구조화된 측면이 있더라. 그래서 맞아요. 그걸 우리가 짚어주는 것만으로도 의미는 있지만 네. 그 구조적 문제까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맞아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의견에는 사실 네. 그런 것도 있었어요. 가짜뉴스를 이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가짜뉴스를 가장 많이 인용한 얼빠진 정치인 어워드 해주세요. 얼빠진 누굴까요? 정치인 어워드. 누굴까요? 안나경 그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파급력이 큰 파장이 큰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그 파급력이 확실히 커질 수밖에 없는데 정치인들이 좀 아주 작은 사소한 팩트 확인조차 안 하고 흘리는 경우도 저희가 종종 보기도 했고 네 이런 의견 네, 그 정치인이 누군지는 여러분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네. 어워드 합니까? 해볼까요? 네. 합니까? 해본다고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오늘도 붙여야 되잖아요. 네. 자. 스카치 테이프가 등장을 했으니 말인데 그 얘기도 있었어요. 팩트체크에 대한 응원 중에 어디 갔어? 아날로그 취향 유지해 주세요. 예를 들면 스카치 테이프. 네. 네. 자, 이거는 이쪽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거군요. 2017년. 네, 이게 지난번에 어른 글씨라고 했던 안나경 앵커가 2017년 네. 이게 이제 2018년이고. 2018년입니다. 네. 실려 쓰지 않았습니다. 저희 이렇게 서서 해도 마이크 음향은 잘 들어가죠? 괜찮나요? 네. 네. 그래서 지난해 보면은 태블릿 PC 가짜뉴스, 세월호, 5.18은 이번에도 있잖아요. 네. 임을 위한 행진국의 예산 12조 원, 네. 5.18 유공자 맞아. 현 정부에서 급증했다 이런 네. 내용이고요.
그 외에는 뭐 생활 관련된 그 최저임금 이슈, 그 다음에 탄핵 관련 이슈, 그리고 뭐 이건 인공지능. 인공지능 관련된 내용, 네. 뭐 전쟁설 이런 건데 저는 작년하고 올해 큰 차이점이 네. 결국은 이게 어디서 만들어지거나 어디서 퍼졌느냐인데 안나경 앵커 아까 유튜브 방송 말씀하셨잖아요. 유튜브에서 퍼진 게 거의 없어요. 이때는 2017년에는. 네. 근데 이때는 10개 중에 8개 80%가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80%가 유튜브에서 만들어지거나 퍼진 그런 가짜 뉴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트위터나 SNS. 그렇죠. 네. 트위터, 페이스북이나 페이스북 그죠? 자, 트위터는 뭐인가요? 새. 새인가요? 새, 트위터. 네. 트위터, 페이스북에서 많이 퍼졌고 네. 아니면 뭐 일베 사이트 같은 데서 퍼졌다면 올해는 유튜브에서 많이 퍼졌더라. 참 그래서 유튜브가 대세라고는 하는데 이런 것도 대세구나. 이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악용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게 하나가 발견이 됐고 네. 그리고 저희가 그 작년에는 그러니까 2017년이죠. 2017년에 가짜 뉴스를 많이 다룬다고 했는데 그때보다도 2018년에 가짜 뉴스를 다뤘던 맞아요. 횟수가 훨씬 많아졌어요. 네, 맞아요. 그만큼 가짜 뉴스가 많아졌다. 많아지고 교묘해지기도 했고. 교묘해지기도 했다. 네. 이런 내용이죠. 뭐가 제일 저 가짜 뉴스인 것으로 본인은 파악을 하셨습니까? 하나 찍어주세요. 이 제일 순위대로인가요? 인상적이었던 거요. 네. 저는 2017년은 당연히 태블릿 PC일 수밖에 없었고 저희가 그렇게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가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2018년에는 북한 관련 가짜뉴스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2019년에도 가장 많을 걸로 예상되는 가짜뉴스가 비슷하지 않을까. 북한 관련 이야기들이 많지 않을까. 저희 팀 내에서는 네. 이 이후에도 다양한 그 가짜 뉴스의 후보군들을 올려놓고 그 중에서 1위가 뭘까를 사실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내기를 한번 해봤어요. 자 하나씩 찍자. 네. 시청자의 시각으로 하나 네. 찍자라고 했는데 똑같은 얘기네요. 저희가 상위권에 없었어요. 1, 2위 없었어요. 그럼 1위를 뭘로 꼽았나요? 저는 7번, 7위. 노회찬 전 대표 부인의 전용 운전기사가 있다. 네. 요걸 저는 이제 시청자들께서 가장 많이 뽑아주실 거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네. 순위는 조금 밀리긴 했는데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가짜 뉴스였습니다. 맞아요. 네. 아니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설문에 참여해주신 시청자분들이 2,000 몇 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사실 저희 팩트체크를 접하고 가짜뉴스를 접하는 수많은 시청자들의 일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표본이 넓어지면 순위가 오대영 선배가 예상을 했던 것처럼 이게 아마 가장 상위권에 올라갔을 수도 있을 것 그럴 수도 같다는 있죠. 생각이 그럴 수도 들기도 있죠. 하네요. 그래서 저는 네. 이 가짜 뉴스가 유족들한테도 피해를 줬고 일단 고인에게 굉장히 명예훼손이었잖아요. 그 나중에 언론에서 조선일보에서 했는데 바로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유튜브에서는 계속 퍼지는 진짜 충격적이에요. 그런 충격적인 뉴스였습니다. 네. 자, 요 타이밍에서 또 들어온 저희가 이걸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번에 보도를 해드렸으니까 네. 뭐 없나요? 비판적인 내용, 그 팩트 체크의 비판적인 내용. 비판적인 내용 전에요. 제가 이거 설문조사 이야기를 한 김에 팩트체크 저희 페이스북 계정이 있잖아요. 그게 좀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굳이 페이스북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보다 많은 분들이 저희 팩트체크의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좀 더 노출을 많이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설문에 응답하실 수 있는 시청자분들의 수도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네, 그런 방안을 저희 디지털 뉴스룸 팀과 함께 좀 강구하는 것도 맞아요.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팩트체크 내용을 한 번씩 공모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그래야 좀 버틸 수가 있어요. 물론 가짜 뉴스가 많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맞아요. 하는. 왜냐면 어차피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거니까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거를 저희가 체크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그렇습니다.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리고 이거 다 맞나요? 유한울 기자 이거 들어온 의견 그대로 주신 거죠? 부정반응? 부정적인 의견이 없어요 저한테는. 그래요? 저한테는 있어요. 가짜 뉴스.
네. 오대영 잘생겼다. 아, 오대영 잘생겼다. 아, 가짜 뉴스라고요? 이상한 사람이네. 네. 여러분이 다 보고 계십니다. 네. 이렇습니다. 네. 아니 오대영 기자님 잘생기셨어요 라는 반응이 다수였습니다. 바로 안에 써놨네요. 알겠습니다.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 참. 네. 아 그거 말고 자 진짜 뉴스 말고요 가짜 뉴스 얘기하잖아요 지금. 네, 부정적인 반응 중에 하나였고. 자 일단 정말 저에게는 참 많은 그 의견들을 주셨는데 네. 그 아 그리고 이런 가짜 뉴스들이 해외 교민분들한테도 어. 상당히 많이 퍼져 있다는 것도 전 충격적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해외 교민분들한테 카톡방으로 주로 이제 네. 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이런 가짜 뉴스가 카톡을 통해서 해외 교민들한테도 많이 퍼져 있어요. 주로 땡땡땡 단톡 중심으로 네네네.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요. 네. 저희가 이게 어떤 분이 어떤 의견을 주셨는지까지는 저희가 설명을 안 드리고요. 내용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거 굉장히 아픈 네. 얘기인데 네. 저에게는 안나경 앵커도 잘 들으세요. 네. 언론 스스로 자정 노력이 아. 필요합니다. 기자의 자격 시험 같은 것을 요구할 수는 없더라도 기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지위를 이용하고 가짜 뉴스를 생성하는 모습을 볼 때면 한심합니다. 맞아요. 네, 이건 언론에 자정 노력. 일하면서 굉장히 뼈아픈 맞아요. 지적입니다. 이건 저희가 늘 명심을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저희가 팩트 체크를 진행할 때도 실제로 보도가 됐던 언론사의 이름을 그러니까 그 예시를 들기도 했었고 그만큼 언론인들이 앞장서서 이런 가짜 뉴스를 보도하는 예시들이 몇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좀 이건 뼈아픈 지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리고 정치뿐 아니라 좀 다양한 이슈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다. 오늘 예. 같은 오늘 커피. 네, 블랙 커피. 커피와 비만과의 인과관계. 네, 맞아요. 그거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네. 제 주변에서도 진짜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고요. 네. 이것도 참 가슴 아픈 현실인데 가짜 뉴스 때문에 부모님과 대화가 잘 안 돼서 답답해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가짜 뉴스를 받으신 걸 저한테 많이 전달을 해주시거든요. 네. 카톡 메시지로. 그래서 아침마다 저희 아버지가 카톡을 보내주시는데 이런 게 많이 떠돌고 있다. 오, 아. 제보를 해주시는 네, 거예요? 제보를 해주십니다. 검증해달라고? 네. 아, 그래서 그 내용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여기에 의견 중에 어떤 분이 그런 돌아다니는 가짜 뉴스나 그런 것들을 본인은 받은 적이 없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서 어떤 경로로 어떤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는 건지 궁금하다. 이것도 저는 눈여겨볼 그러면 만한 굉장히 일인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전달받지 못하거나 접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 굉장히 청정 지역에 생활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지라시라고 해서 많이 네. 떠도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도대체 어떤 경로로 퍼지길래 나는 못 받는 거냐라는 분들이 보내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계셨어요. 네. 네. 특히 카톡에서 많이 돌고 있죠. 네, 그러니까요. 카톡이나 카톡이 문자 메시지도 많이 오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도 가짜 뉴스로 볼 것이냐 이런 의견들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가짜 뉴스 정의를 나름대로 팩트 체크 팀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어떤 목적성이 있는 네. 정보, 두 번째 허위 조작된 정보, 세 번째 그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피해가 일어났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나. 그래서 그 3박자를 고루 갖춘 걸 저희는 가짜 뉴스라고 보고 하나씩 잡아내고 있죠. 네. 자 그리고 또 뭐 더 없나요? 칭찬 칭찬. 없죠. 저는 굉장히 마음속에 와 닿았던 한마디가 있어요. 팩트체크 응원 그 안에 있는 건데 지치지 않길 바랍니다. 좀- 지쳐 보이죠? 아니, 네. 응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아까 이거와 더불어서 지치지 않길 바랍니다와 함께 팩트 체크팀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것 같다. 팀원을 늘려주세요. 요거 딱 같은 분이 보내주신 것 같은데. 네. 아니 이게 팩트체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과중한 업무인 게 그 주제를 정하는 것도 쉽지 않고 왜냐면 가짜뉴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정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정해서 그걸 검증해내는 작업이 굉장히 만만치가 않잖아요. 오대영 선배. 그러니까요. 24시간 유튜브를 모니터하는 저희 팀원 중에 한 명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나? 네네네. 방송 중에 말씀드렸나요? 네.
한 명은 유튜브에 24시간 동안 유통되는 그 정보를 다 검색해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이 중에서 우리가 검증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쭉 네. 추려서 그래서 거의 하루 종일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쭉 네. 검색하면서 보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잘해줍니다. 네. 가짜뉴스를 하루 종일 접하는 그러니까요. 팀원이 있기 때문에 잘해주고 맛있는 거 있으면 먼저 주고 단무지? 단무지는 그 팩트체크 방향. 단무지는 거부당한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지금 축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경쟁이 지금 축구인데 아, 이기고 있죠?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아, 네. 축구 좀 있으면 시작하지만 아직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전에 빨리 해야 돼 네. 빨리. 네. 네. 아, 오늘 의견이 많아서 저희가 두서없이 말씀드린 거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네. 오랜만에 여기 와서 소셜 라이브를 진행해서 저희 방에서 했잖아요 주로. 그래서 익숙한 분위기 있다 이렇게 또 새로운 분위기에서 오니까 좀 무대가 약간 넓어졌어요. 약간 긴장되네요. 네, 그리고 저는 오늘 같은 게 좋은 게 이렇게 시청자분들하고 소통하고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어떤지를 저희가 즉각 이렇게 반응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댓글이 의견이 있죠? 혹시 댓글이 들어오고 하나요? 있습니까? 모아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축구 전까지. 네. 자 그리고 네, 네 그러네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이 정도로 있어요. 이제 소개를 좀 드리고 네. 그 저희가 그 가짜 뉴스를 지난해 키워드는 사실 북한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과 관련된 가짜 뉴스가 제일 많았는데 이거 좀 붙여주실래요? 네. 어디에 붙일까요? 뭐 원하시는 대로 가운데로. 네. 북한이 제일 많았는데 이게 이제 작년엔 평창 올림픽도 있었고 탈원전 이슈가 많았고 최저임금도 진통이 많았잖아요. 이런 위주로 이제 가짜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아마도 제 예상컨대 네. 올해는 이런 강력한 정치 이슈보다는 사람들의 생활을 파고드는 가짜 뉴스가 많이 생겨날 것 같아요. 오, 예를 들면요? 얘는 아직 못 들겠습니다만 어쨌든 네. 개인 삶을 크게 바꾸거나 개인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가짜 정보들이 1인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유튜브. 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는 가짜 뉴스라는 그 키워드와 함께 그래서 실생활 정보 이런 것들에도 좀 초점을 맞출 생각입니다. 루머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가짜 뉴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해, 억측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좋은 것 것들을- 같아요. 네. 실생활 정보. 왜냐면 사실은 2017년, 2018년 저희가 너무 큰 산들을 넘어왔어요. 국정농단부터 시작해서 남북관계 뭐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넘어왔기 때문에 2019년에는 이렇게 실생활과 밀접한 좀 정보들을 바로잡아주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런 정보들을 접하게 되면 혹시라도 이거 맞나? 아닌가? 라고 혼란이 되실 때는 보내주십시오. 제 이메일로 안나경 앵커 이메일도 괜찮나요? 네. 네, 보내주시면은 저희 혹시 카카오톡 무슨 플러스 친구는 네. 따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네. 그 친구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루트 저 이메일도 좋고요. 네. 이메일이면 좋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혹은 저희 그 페이스북 아까 계정 잘 네, 좀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고 네. 했는데 페이스북 그 계정이 있습니다. 제가 막 들어가서 잘 활동은 못 하고 있지만 거기에 보내주시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도 개인 그 실생활과 밀접한 그 가짜 정보에 대해서 저한테 좀 팩트 체크해달라는 몇 건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부터 이렇게 하나씩 좀 따져보느라고 보도를 네. 하지 못했는데 네. 이게 좀 내용이 확인이 되면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 유형과 또 지난해 그리고 2017년 그런 패턴 분석까지 저희가 한번 해드렸고 네. 여러분의 의견들도 전해드렸습니다. 네. 혹시라도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의 의견이나 댓글이나 궁금증이나 있으면 전달을 전해주실 거죠? 해주시면 네. 됩니다. 네. 이제 유저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 댓글 읽는 기자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맞네. 시작할까요? 네. 첫 번째 질문이 기자, 언론협회 쪽에서, 그러니까 언론 관련된 이런 단체나 협회에서 가짜뉴스 관련자 처벌에 대한 공론이 모이고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짜뉴스를 처벌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논의되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작년에 좀 공론화가 되기 직전까지 갔는데 법을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만든다면 어디부터가 가짜뉴스고 어디부터는 허위 정보고 어디부터는 언론의 오보냐, 이걸 가려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해서 거의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론 관련된 단체에서는 팩트 체크를 활성화해야 된다. 또 미디어를 수용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을 키우는 미디어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만 좀 가고 있는데 올해도 아마 가짜뉴스가 좀 문제가 된다면 다시 한번 좀 공론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사실은 가짜뉴스 관련 보도를 해드리면서 개인적으로 고민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해결해 나가야 될지가 굉장히 네, 깊은 고민에 빠지게 할 때가 많아요. 맞아요. 그런데 또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시는 분들의 여론도 꽤 많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녹여낼 수 있는 제도는 분명히 필요하긴 필요하죠. 네. 예. 아까 언론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팩트 체크 팀이 주체가 되는 건가요? 네. 라고 하셨는데 저는 아까 그 답변으로 이 의견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팩트 체크 팀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것 같다. 팀원을 늘려주세요. 됐나요? 아, 근데 저는 하고 싶은데요. 네. 미디어 비평 같이 하십시다. 할까요? 네. 한다면 잘할 수 있어요. 저. 그러니까요. 네. 제일 적임자일 것 같아요. 적임자는 아니지만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네. 아, 여기 또 가짜뉴스가. 어디요? 스카치 오대영 테이프. 잘생겼다. 아. 팩트 해주세요. 이거 이 정도 되면 이건 팩트입니다. 이 정도면 팩트예요. 웃지 마세요. 팩트 체크해달라고. 은근히 기분 나쁘게 하는 그 능력이 있어요. 네,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자, 그러니까 그 구조적인 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경로로 유통이 되고 어떤 목적으로 퍼지고 있는지를. 근데 목적은 간단하지 않나요? 제가 사실은 네. 그 노회찬 대표 부인 전용 기사에 대한 가짜 뉴스를 1위로 꼽았지만 2위는 여기 등수에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 한국에 은행한 것을 세컨더를 또 있고, 그러니까 금융 제재를 한다. 네. 라는 가짜 뉴스가 네, 굉장히 네, 많이 네. 돌아가지고 그게 한 이틀 동안 주가에 영향을 맞아요, 미쳤거든요. 맞아요. 목적성이 뻔하죠. 경제나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 안보를 좀 뒤흔들려는 목적성이 있고 실제로 주가로 이어졌죠. 네. 피해를 입혔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목적성이고 그게 그때는 카톡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 뉴스는 제가 보니까 가장 빨리 가장 넓게 퍼질 수 있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보죠. 굉장히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데 또 비판은 안 주신 거 아니죠? 감사합니다. 네, 이 정도면. 네, 네. 안나경 앵커를 응원한다는 메시지도 있고요. 그리고 JTBC 팩트 체크가 있어서 든든합니다라는 감사의 글을 주셔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권호연님, 팩트 체크 이후에도 가짜 뉴스를 이용하는 자들을 다시 한번 팩트 체크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네. 그러니까 팩트 체크가 된다고 해서 가짜 뉴스가 그 시기부터는 없어지느냐, 멈추느냐, 그거 아니다. 네. 하는 사람 따로 있고 체크하는 사람 따로 있고 또 퍼뜨리는 사람 또 따로 맞아요. 있더라. 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달라는 말씀인 것 같아서 이것도 제가 그건 다시 한번 네. 어떤 방법을 더해서 가짜 뉴스를 검증하거나
이제 좀 그만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해당 뉴스가 정정 고발 등 어떻게 반영되고 변화되고 있는지 체크를 쭉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네. 원동님께서는 팩트체크가 사무실에서 드디어 스튜디오로 오다니 감동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승진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종종 스튜디오에서 네. 저희 방이 좀 지저분했죠? 아니에요. 단무지만 기억난다고 아까. 네. 그거 아직도 있어요, 근데. 몇 개 늘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할까요? 네, 이 정도로 할까 봐요. 네. 지금 시간이 9시 57분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두서 없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예. 네, 시청자분들과 계속 이렇게 함께 소통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팩트 체크를 위해서 네. 지치지 않길 바랍니다. 네, 팀원은 네. 부족하지만 업무는 과중하지만 하지만 그 팀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요. 맞아요. 저는 덤으로 얹어서 가고 있는데 팩트 체크 팀. 늘 이렇게 저희 팩트 체크를 잘 이끌어주는 안나경 앵커와 올해도 잘 하겠습니다. 네, 오대영 선배가 있어서 든든합니다. 네, 자화자찬. 네, 저희는 그럼 2월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